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번 시간에는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국정 전반에 관해서 굉장히 이 학습을, 즉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국정 전반을 꿰뚫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여유 있게 또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제가 압축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기자회견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정보 분석만 30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기자들의 질문과 그리고 답변 내용, 그리고 또 기자회견 할 때 여러 가지 그 자세, 또 이 발언의 수위와 억양,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물어볼 때 하나의 그 의전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왜냐하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은 기자들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전 5천만 국민이 다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세와 억양, 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전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난처한 질문이 왔을 때도 흥분하거나 좀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안 좋다거나 이런 감정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아주 목소리 톤도요, 차분하게 시종일관 안정된 느낌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은요,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오늘 잘 할 수 있는, 아마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그야말로 극히 비판적 시각을 아주 생명으로 알고 있는 몇몇몇 미디어를 빼놓고는요, 전반적으로 호평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요, 54분 기자회견을 했어요. 본래는 한 54분까지는 아니고 한 40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14분이 늘어났습니다. 왜 40분을 하려고 했냐? 모두 발언을 20분 하고 그리고 20분은 기자들 질의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14분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도 끝내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노사 문제에 관해서 추가적인 언급을요, 자청해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여유있게, 그리고 기자들 질문, 왜냐하면 기자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대신 물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부터 인사도 아주 각듯이 공손하게 허리를 많이 굽혀서 인사를 했고, 이 목소리도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완벽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말이죠, 공부를 완전히 아주 숙달되게 해서 답변을 쓴 것과 똑같은 그러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처음 한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따지면은 옛날 얘기는 그만두고요, 이번 경선 때부터 토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숙달이 많이 됐다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도어 스태핑을 지금 36번인가 9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40번에 가까운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매일매일 시험을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래 선수가 된 거예요. 본래 이 말을 잘하는 이 토양이 있는데 그 토양 위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선수가 됐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하면 달변이라고 하잖아요. 본래 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 타고난 탤런트가 오늘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 아니냐. 왜 제가 이렇게 판단하냐. 첫째, 이 기자회견 하면요, 옛날에는 언론에다가는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다, 즉석에서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 슬쩍 전부 기자들한테 뒤에서 말이죠, 너 이거 질문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질문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짜서 답변을 딸딸 외워가지고 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서로 짜고 치는 질문 답변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간에서 여러 명이 이게 손을 들어갖고 질문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강인선 대변인이 누구를 딱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애로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찍는데 조금 찍어야 될 정도로 많은 손이 올라온 거, 이것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증문즉답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프롬프트가 통상 있었어요. 프롬프트를 보고 이게 답변도 하고 이랬는데 이 프롬프트가 오늘 전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이 국정 전반에 갖춰서 아주 그냥 달변으로 일관했다, 이걸 보고 성공적인 기자회견을 안 했다라고 하는 민주당 빼놓고는요, 전부 다 잘했다고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성공적인, 그래서 20분 예정됐던 이 기자 이 질의 답변 시간이요 34분으로 늘어났고 질문 꼭지는 12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연히 첫 번째 기자회견이니까 더군다나 뭐 여론이 좋으면 좋을 대로 또 나쁘면 나쁘더라도 내가 한 국정 전반은 이렇게 잘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할 예정이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포맷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미처 생각을 못했으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이실직고하고, 그런데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상당히 솔직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정직하게. 이 정직하다고 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정직 그런 것보다도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현재 국정 전반에 관해서 비판적 여론이 세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 이 억울하다든가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이, 왜냐하면 도어스태핑 할 때는요, 나 이거 억울해, 문재인 정권 봐, 뭐 인사를 봐, 정책을 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도어스태핑에서는 가끔 열받은 이 표정이 얼굴에도 나오고 목소리에도 나왔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이 출발은 말이죠, 이 반성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상당히 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첫째도 국민들이고 두 번째도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 얘기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정치잖아요. 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맞도록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초심으로 돌아간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 정치가 곧 이게 헌법가치에도 부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국민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반성 모드로 나타난 것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지율 긍정과 부정 차이가 정말 걱정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40%를 넘기는 조사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론의 심각성, 그리고 여론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에 대한 이 책임의식, 그리고 위기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성 모드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국민의 뜻이 뭐예요? 너 정치 잘못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정치 지금 못하고 있어. 이런 뜻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 그래서 반성의 자세로부터 출발을 한 점이 상당히 이채로운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실패적인 인사 실패 문제에 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 실소부터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다. 이러한 그런 각오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도어스태핑과 관련해서도요, 이 도어스태핑 이건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고,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재원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 그래서 이 도어스태핑 36번입니다. 36번. 도어스태핑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신비주의에 쌓여있던 대통령 문화를 친근하게 바꿨다.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기자 간담회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외신 기자들의 접근 기회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주임자 국가라고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요, 이 도어스태핑의 일부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은 그래도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 이번에 말이죠, 일각에서 야 이거 뭐 쇄신한 이 파격적인 카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을 좀 반전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과 기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지금 파격적 쇄신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쇄신해서는 안 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격적 쇄신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사 쇄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시간을 갖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을 물갈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어제죠. 어제 이 인사 쇄신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실소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변화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내부 쇄신을 하되 인적 쇄신을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에서 또 언론에서 일부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대폭적인 인사 쇄신은 없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준석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할까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이준석 질문이 당연히 나왔어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난리를 치고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고 또 윤핵관도 직격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부담이 큰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받으니까요. 뭐라고 답변했느냐? 답변 아주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손을 딱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벌써 해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작년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이러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답변자로 사전에 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최선의 베스트 앤서를 갖고 나오는데 아주 적절한 대처가 아닌가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말이죠. 다 질문이 끝나가지고 이제 강인선 대변인이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잠깐만 딱 하고 보충 설명을 했어요. 뭐냐? 노사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산업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만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런 분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정부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지난번에 대우조선 해양 하청지회 파업같이 이분들이 임금이나 노동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자신 있게 여유 있는 그런 답변과 그리고 성실한 답변, 즉 국민에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진실되게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 이 전셋값이 모두가 지금 안정 기조로 들어섰다라고 자평을 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고 부동산 규제 문제도 대대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대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가치 연대, 가치 즉 자유, 인권, 법치 이 가치를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이거는 일관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출발점인데 오늘 다시 한번 밝혔고요. 오늘 특이한 것은 중국과는 이제 24일이면 수교 30주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다는 점이 특이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이 특징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일본 기업들의 이제 자산을 갖다가 현금화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초미의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이거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채권자가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법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본 정부는 철저히 반대하잖아요. 아니 자기네 기업 재산을 갖다가 몰수해 갖고 현금화한다는데 이거 찬성할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대로 채권자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이 없이 보상받는 방안을 깊이 강구 중에 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 이해 이런 걸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은 우리 주권 사항은 더 이상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사드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말라. 우리 주권, 외교안보 주권은 철저히 그대로 이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이 기자회견에서는 이러이러한 언급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이제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금방금방 다 알아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핵심적으로 한마디씩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딱 한마디씩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다 아시고도 남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10서너 가지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숨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분골쇄신하겠다. 둘, 여론조사의 민심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세 번째, 인사쇄신, 정치적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네 번째, 힘에 의한 북한의 현상 변화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참수작전이다, 그 다음에 삼축체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의 우위를 통해서 이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 이게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이런 이렇게 코너로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현상 변화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김정은 체제의 현상을 그대로 인정한다. 김정은이 체제를 인정하니까 대화로 나와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NPT 체제 세계 평화의 필수적인 전제다. 이 얘기는 NPT 체제 때문에 지금 비핵화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무장은 인정하지 않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NPT 체제가 세계 평화의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의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강한 이 소신을 발표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이거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 강제징용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권 충돌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도어스태핑은 앞으로도 계속한다. 그리고 10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노동법을 좀 손보겠다. 그리고요, 지금 11번째는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조금 전에 보도해드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 피해가 최대한도로 빠르게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AI 기술로 하천, 수계 모니터 작업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 이런 수방 대책을 해 나가야겠다. 이러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을 살펴보면 당연히 야당은 비판하죠. 자, 이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를 잘 보여줬고, 긍정적으로 또 평가한다. 그리고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했고, 또 그게 부동산 문제, 이게 징벌적 과세를 비롯한 규제를 합류해서 상당 부분 안정하는 성과를 냈다라고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요, 북한에 대한 굴종에서 단호한 안보와 자유민주국가의 연대로 전환했고,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에 성공해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가의 기틀을 닦은 점,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요, 민주당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주당 얘기는 들어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데 빈수레다.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화자찬밖에 아는 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전부 자화자찬에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이 프레임에 딱 붙여져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 하나 사전에 받지 않고 다 머릿속에 다 숙지한 상태에서 국정 전반을 제대로 깨뚫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빈수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게 뭐가 빈수레고 뭐가 알찬 수레인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요. 어제 제가 심야 방송을 해드렸는데 새벽 2시 반에 해드렸는데요. 주호영과 이준석이 최근에 만났다. 이 보도 내용 확인을 요청했는데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재신 투표와 관련해서 참여 의원 수가 62명에서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인 과정을 거쳤는데 찬성 반대 몇 표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찬성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오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이제는 벌써 이제 이 TBS 재난방송, 이번에 폭우 사태가 났는데
다른 모든 방송이 재난방송을 했는데 TBS만 재난방송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이요, 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1항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특별 감사를 신청하는 그러한 이 입장문을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을 비롯한 이 서울시 소속 시의원 4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감사를 제대로 좀 해야 되겠고, 빨리 이 TBS 이 방송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방송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내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 통신발전 이 기본법 40조 1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재난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피 구조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 방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날 말이죠. TBS는 그런 방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빨리 좀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속이 좀 시원하겠어요.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TBS 얘기만 나오면 열받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신평 변호사,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 뭐 아주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인데, 자, 신평 변호사가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이거 본인이 대학 교수를 20년 했는데 이거 교수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 이거는 참,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참는 건데, 추석이 지나고 나면 많이 호전될 것이다. 그리고 인적쇄신 요구와 관련해서는요, 인적쇄신은 몰핀 주사인데 아직은 몰핀 주사를 맞을 정도는 아니다. 추석 민심 동향을 살피면서 윤 대통령이 본격적 처방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봐라. 예, 그리고 본인이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멘토가 아니고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은 그런 통로를 다 끊었다. 왜냐? 비선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요, 혹시 입각하거나 대통령실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시골에 농사지으면서 사는 촌부에 불과한데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되겠는가?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바로 지금 어제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대본부에 출연해서 한 발언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재명이 하고 그 다음에 박용진이 두 후보가 말이죠. 전주에서 TV 토론했어요. 여기에서 뭐 이 좋은 점과 나쁜 점, 서로 상대방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자,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 뭐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닌데, 본인의 장점은 뭐냐? 장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가진 것이 그렇지 많지 않다. 예, 그러면서요, 언제나 그래서 돈과 조직이 없어서 외로웠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자기는요, 자기 약점이 뭐냐? 연고나 학력이나 돈이나 조직, 이런 게 매우 부족하다. 이게 약점이 돼요. 자, 이게 약점입니까? 지금 이거 수사해봐야 이게 약점인지 강점인지 우리가 밝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박용진 후보는 뭐냐? 당신은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팬덤이 있지 않느냐? 나는 팬덤이 없다. 팬덤이 있어서 굉장히 부럽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자, 이걸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